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1월 3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콘텐츠에서도 그런 설이 있더라 라고만 말씀드렸던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바이낸스가 고팍스 지분 41.2%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인수 관련 실사를 완료하고 절차 막바지에 들어갔다는 소식인데요. 업계에서는 바이낸스가 가상자산 사업자 요건 등 제한으로 국내 직접 진출을 포기하고 우회로를 찾았었는데 그 결과가 고팍스 지분 41.2%를 인수를 통한 국내 진출로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고팍스 현 대표의 운영체계가 지속이 된다고 하는데요. 향후 운영 방식과 그리고 사용자에게 어떤 다양한 옵션을 제공할지에 대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TX 파산으로 DCG의 자회사 제네시스 글로벌 트레이딩 역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고 현재까지 출금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제네시스의 모회사 DCG의 5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5억 7,500만 달러 규모의 대출과 그리고 2032년 6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11억 달러의 약속 어음이 있는데요. 토탈 16억 7,500만 달러, 원화로 약 2조 1,386억 원 정도라고 하네요. 그 정도 금액 상당의 DCG가 제네시스에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FTX 파산으로 제네시스가 유동성 위기에 몰리자 제네시스의 파트너 제미니가 제네시스에 묶여있는 그들의 고객 자금 9억 달러를 받을 방법으로서 모회사 DCG에게 제네시스의 대출 등으로 묶여있는 자금을 빨리 상환하라며 해결 방안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간에서는 결국 제네시스 역시 챕터 11 파산 신청을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모회사 역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산 청산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형제 회사인 그레이스케일이 보유한 포지션 1000물 비트코인을 청산할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전달드리는 이유는 국내에서 고팍스 사태는 일단락 되어가고 있지만 국내 밖에서 제네시스 사태는 여전히 폭탄을 안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제네시스의 파산은 결국 모회사 DCG와 그레이스케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리플 커뮤니티 대표 존 디튼 변호사가 2023년 리플과 SEC 소송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서베이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지난 콘텐츠에서도 공유드렸던 것과 같이 약 60%의 참여자가 리플과 SEC가 합의에 이를 것 같다라는 선택을 했었고요. 약 40%가 법원 판결로 끝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서베이가 완료되자 이 서베이를 진행했던 존 디튼 변호사가 본인의 생각을 밝혔는데요. 그는 약 40%의 참여자가 선택했던 법원 판결로 끝이 날 것 같다는 것에 본인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합의가 아니라 토레스 판사의 판결로 귀결이 될 거다라고 그가 생각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요. 구독자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힘먼 문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SEC가 힘먼 문서를 비공개로 유지하려고 한 18개월간의 그 지독한 노력을 보고서 SEC가 힘먼 문서가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결국 그들은 합의를 제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요. 존 디튼 변호사의 말로는 현재 SEC는 이미 힘먼 문서를 공개할 준비는 되어 있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힘먼 문서가 SEC의 비윤리적인 행위라든가 악의적인 의도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여주고 싶지는 않으나 리플과의 약식 판결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라고 그들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약식 판결과 관련해서 리플의 답변 브리핑에도 힘먼 문서가 거의 언급되지 않은 것을 보면은 힘먼 문서 내에 XRP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SEC는 추악한 비윤리적인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불완전한 조직 체계를 가지고 암호화폐를 관할하고자 했던 그들의 약점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공개하고 싶지 않았을 뿐이지
리플과의 소송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그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암호화폐 시장 규제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이 현재 약식 판결에서 설사 불리한 결과가 있더라도 이 위험을 감수할 용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 디튼 변호사는 라이벌리 사건의 판결과 그리고 FTX의 붕괴가 SEC를 대담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SEC가 곧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예측을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샘 뱅크먼과 그리고 FTX의 관련자들이 겐슬러에게 암호화폐 전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탄약을 더 많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SEC가 쓸 수 있는 탄약이 상당하다는 것이고요. 워낙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합의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결국 존 디튼 변호사에 의하면 토레스 판사의 판결이 이 전쟁을 1차적으로나마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함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토레스 판사 판결이 오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인내해야 하는 시간들 안에 희망 중의 희망일 텐데요. 서베이의 결과는 제가 보아도 2년간 소송에 기다림에 지친 많은 분들의 희망사항이 녹아들어간 결과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합의에 이르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이기도 하지만 SEC 겐슬러의 행보를 약 1년간 지켜봐 보면서 그게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저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챌린지 속에서도 겐슬러는 절대로 그 상황에 빠지거나 책임지려는 모습보다 오히려 이용하는 면모를 많이 보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그게 바로 권력의 힘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몇 번에 걸쳐서 겐슬러의 사임 운동이 펼쳐졌으나 의회에서 고래조차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운동들의 결과가 꼭 사임으로 귀결이 되지 않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이슈를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세상에 인지시키는 것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는 전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운동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리플 소송이 여기까지 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2년간의 소송을 많은 분들이 힘을 내며 기다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약 145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암호화폐 유튜버 비트보이가 대신해 줬는데요. 그가 예견하기를 리플이 SEC와 진행 중인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리플의 승소 후에 겐슬러 SEC 위원장은 사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날은 리플과 투자자분들의 축제날이 될 텐데요. 불현듯 그날이 찾아오길 바라며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